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9돌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쿠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멋져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폐기 2013년 10월 5일 완공을 앞둔 옥류 아동병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 속에 훌륭히 일떠선 옥류 아동병원에서는 영광의 그날을 병원 창립일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은성 부원의 말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의 편지들을 수많이 보내왔는데 올해 보내온 편지만 해도 100수십 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일도선 옥류 아동병원에서 자기들이 자식들과 우리 인민의 진정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처럼 훌륭한 병원을 일도 세워주시려 바쳐오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 설계 형성안만 해도 수십 차례나 봐주시고 그 건설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우리 병원을 3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7월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험한 병원 건설장에 나오시오. 아동병원은 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음 먹고 지어주는 병원인 것만큼 병원 건설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며 크나큰 운송을 베풀어 주시고도 2013년 10월 5일 완공을 앞둔 우리 병원에 또다시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최신식 의료 설비들을 갖춘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아동병원은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병원이라고,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병원의 이름도 친히 명명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술실들의 무규나 무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와 병원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손색 없이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 내부의 벽면들이 이렇게 동화 그림들로 장식되게 된데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계단오리 벽과 천정에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해준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아동병원의 특색에 맞게 벽을 동화 그림으로 장식하여야겠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한 건 한 건 다 보아주시고 미술과 용양까지 친히 병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 속에 병원 내부의 벽면들은 1700여 점의 동화 그림들로 훌륭히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5달 후인 2014년 3월 운영 중인 병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의료 일꾼들에게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앓는 어린이들을 잘 치료해 주어 그들 모두를 나라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료봉사활동이 질을 높이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지고 치료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외과에서는 신사나 선천성 심경에 대한 우리식의 새로운 수술 방법을 개척하였으며
선진적인 치료 방법들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지금 이곳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보건부문 앞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성운동의 전용 선구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이 혁명의 교대자로 튼튼히 자라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전야가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온 한 해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대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야마다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습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하루빨리 충성의 보고를 드릴 한마음 안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인 벼가을 거지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다수하고의 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정말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벼가을 실적이 이렇게 종합되고 있는데 10월 4일 현재까지만 놓고 봐도 농업위원회 쪽으로 벼가을 실적이 84% 개선해 있습니다.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10월 4일 현재 97%로서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벼가을을 끝낸 농장 작업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손꼽히는 벌방농장인 숙천군 열두삼천 농장에서 내년에 없는 풍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것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고 수확연도였던 지난해보다 평당 유효 아지수는 105대, 이삭당 알수는 8 내지 9알 정도 많아졌는데 정보당 평균 1톤 이상 증수를 확고히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까지 국가알곡 수매 계획을 결속한 제9작업반에서는 지난해보다 정보당 1톤 반 이상의 소출을 더 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새농장에서 벼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벼가을이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농장뿐만 아니라 평양시 아닌 모든 농장들에서 10월 5일까지면은 벼가을을 전부 다 결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올해는 이삭수는 100대, 이삭당 알수는 이거 좀 내하고 12알 이렇게 돼서 여기 9톤 수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데 이삭 이거 저 아질 너무 많이 치고 총알 같은 용으로 쓰니까 이 교수가 만경대구역 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은 영양 냉상무 도입 면적을 늘릴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구역 안의 농장들이 현모 재배 온실을 일대 세우고 알곡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영양 냉상무를 모든 논면적에 받아들인 것이 올해 좋은 기후작황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8달, 9달 비가 많이 오고 훗날이 적대다 나니까 우리 태양 조건에서 수피를 많이 받고 또 논비기물기에 막대한 지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이 맞게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뭐하는가? 물 관리에 첫 번째 중심을 놓자. 그래서 군에서는 이번에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는데
특히 논포존들에서 완전 물 떼는 시기를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여문율을 높였으며 군적인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시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비오가 올 결석의 자랑찬 성과로 경사로운 10월 명절을 더 빛낼 일념을 안고 가을고지와 볕단 운반, 나달 털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당주강연의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곰독광업연합기업소에서 광속 운반 계통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상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함경남도 당연의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단천지구 광업총국, 곰독광업연합기업소 일꾼들, 종업원들, 828 청년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9호 콘비아 운반계통과 72호 콘비아 운반갱도는 곰독지구를 나라의 대유색 금속 광물 생산기지로 전망성 있게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의 로고 속에 마련된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이며 곰독의 노동계급이 당과 조국에 드리는 애국 충성의 노력적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9호 콘비아 운반계통과 72호 콘비아 운반갱도를 돌아봤습니다. 각지의 많은 농장과 목장들에서 축산을 활성화해서 고리용 순환 생산체계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기와 알, 젖제품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독성 사과 농장에서 많은 집짐승을 길러 과일 생산에서 독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매 작업반들의 축산 기지를 잘 꾸리고 그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 농장에서는 모기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해마다 과수밭 지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시작한 지 10년 남아 됐습니다. 해마다 수백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해가지고 과일 생산에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자체의 종축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우량 품종의 집짐승 마리수를 늘리고 있는 농장에서는 토착 미생물에 의한 집짐승 발효모기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서 알곡모기 비중을 대폭 낮추면서도 증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하지전에 나오는 정풀을 20톤 남아 저장하였다가 첨가제를 섞고 발화시킨 먹이를 하루에 4번 정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곡 섭취량도 대폭 줄이고 농장에서는 닭과 게사리를 비롯한 가금류도 많이 길러서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해마다 수백 마리의 염소를 길러 농장원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니안의 어린이들에게도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갑산군 청년 염소 목장 3일 작업반에서 염소 기르기를 잘해서 저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풀판 조성을 잘하는 것과 함께 풀온천이 많은 지역들에서 방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염소들의 용량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품종의 염소 확보와 수입 확육 사업에 힘을 넣어 마리수를 늘리고 폐사율을 결정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사양공들은 염소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단위를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등 염소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대구역 간해축산관리위원회는 평양시 안의 간해축산 부문에서 고기 생산량이 제일 많은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단위에서 창조한 축산 경험들 가운데서 제일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비알곡 모기 비중을 90% 수준까지 높였다는 점입니다. 비알곡 모기를 어디서부터 찾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우선 제일 첫 공정으로 꿀물둥이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꿀물둥이를 우선 어리, 닭, 단백 모기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리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돼지한테 그대로 이용하니까
돼지한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폐설물은 다시 꿀물둥이를 키우는 기질로서 이용했습니다. 구역 안에 주민들 속에서 나온 부산물이 고진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꿀물둥이를 이용하고 어리 닭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 밖에도 이들은 양어못에서의 큰 단백질 기르기를 비롯해서 과학적인 모기 보장 체계에 토대하여 해마다 축산물 생산량을 계속 늘어나가고 있으며 구역 안의 타가소들에도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많은 원군 미풍 열성자들을 소개했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원군 미풍 열성자는 연세가 70이 넘는 할머니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난 50여 년간 2천여 마리의 돼지를 길러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준 사리원시 신양동에서 살고 있는 김강철 할머니입니다. 박은하 기자가 김강철 할머니를 취재했습니다. 기자에게 할머니는 푸에블로호 사건 때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17살 나던 해인 1968년에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졌는데 전 사회적으로 인민군대에 탄원하고 땅크와 비행기 혼납으로 온 나라가 끌어번졌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첫걸음을 내딛던 시기 푸에블로호 사건을 목격하면서 김강철 여성은 나라가 굳건하자면 무엇보다 군대가 강하고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김강철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기른 돼지들을 가지고 최전년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번 최전년을 찾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매번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최전년 군관에게 시집을 가서 병사들 가까이에서 돌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최전년 군관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원군으로 된다고 하면서 딸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원수들과 직접 총뿌리를 맞댄 최전년에서 군인가족 생활을 하면서 나라의 울바자가 굳건하자면 군대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김강철 할머니는 기자에게 우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국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 조국보위 처소에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세남매를 키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화면은 20여 년 전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기록영화 원군 열풍의 장면들입니다. 군사 종식이 풍을 게르리어 빛내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아들, 딸 세 남매를 조국보위 처소에 세웠고 시집온 첫날부터 25년간 인민군대 원호 사업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전쟁 노병이며 영예군인이었던 친정아버지의 뜻을 따라 군관의 아내가 된 그는 남달리 인민군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 군인들의 식탁에 한 점의 고기라도 더 오르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면서 사심없는 땀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김강철 여성은 집가마는 빌지언정 군대가마는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원군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강철 할머니는 자기 집의 가장 큰 자랑은 전쟁 참전자인 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가문의 4대가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 처소에 선 것이라고 하면서 수십 명의 가족 성원 전원이 군사복무를 한 것으로 해서 사위 앞에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 가정들이 모여 조국이라는 큰 집이 된다. 이 큰 집을 지키자면 매 가정들에서 군대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첫째가는 직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강철 여성은 17살 꽃나이 시절부터 할머니가 된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50여 년간 500여 차의 원군길을 이어왔고 2천여 마리의 돼지를 길러 인민군 부대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요즘은 70이 넘어도 아무 힘들지 않고 그래서 난 이 길에서 진짜 궁지와 보람을 찾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3년 2월 건군절 경축행사에 김강철 할머니를 비롯한 원군 미풍 열성자들을 특별대표로 불러주시고 우리 혁명무력의 승승장구의 보무마다이란 당의 강군건설 노선과 군사중시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삶의 제일 가는 욕으로 받아들이고 부국강병 대업 실현의 밑거름이 돼준 진정한 애국자들의 감높은 공헌과 수고가 진하게 승배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주름 깊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50여 년간의 수고를 다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헤어지면서 한 이야기만은 일생 잊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온 50여 년이 긍지스럽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손들이 내가 걸은 원군길이 대지를 길러서 군인들의 생활이나 돌봐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원군은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국풍인데 이 국풍을 잊을까봐 그게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모르고 평온하게 사는 것은 나라가 강하고 울바자가 든든해서이다. 누구든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김강철 할머니는 원군길에 나서던 꽃나이 시절의 그 정열 그 의지로 원군길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리아 외무 및 이주민성이 1일 성명을 발표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군용기들과 무인기들이 수도 디마스코의 여러 주민지역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서 성명은 이것은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잔인한 침략 행위로 된다고 단죄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수리아는 자기의 영토와 인민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범죄적 군사 행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북부 지역에서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1일 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7만 7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 10번째로 필리핀에 들이닥친 이번 태풍은 1일 아침 초대형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의 펠레폰니스 반도에서는 9월 29일에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30일 현재 5개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 과정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산불로 엄중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9월 30일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환경과 보건, 국민들의 생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산불로 동부의 한 지역에서만도 7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과 초원이 황폐화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아침에 비해서 낮 동안에는 더운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 기온차를 보면은 2일부터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3일과 4일에는 그 차이가 16도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일 기온차가 20도 이상 차이 난 지역들도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사이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이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개인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온 변화는 좀 있겠지만은 12일까지는 최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지역에서 개인 후 흐렸다가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령화 2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경홍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는데 밤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샘바람도 불 것이 예견되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